모두의 이야기. 줄리아의 병원선. 브라이언이 다급하게 줄리아가 있는 함장실에 문을 두드리고 숨 돌릴 새 없이 급하게 문을 열며 줄리아 앞으로 다가갔다. 뭔가 다급해 보이는 브라이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이를 바라보며 줄리아가 말했다. 무슨 일이죠? 잠시 머뭇거리던 브라이언이 줄리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들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을 비웃듯 줄리아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으며 이 일을 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아저씨가 나이를 드시더니 많이 소심해진 것 같네요. 줄리아의 농담 섞인 말에도 브라이언이 말없이 서서 줄리아를 바라보고 있자 줄리아가 심각한 브라이언의 표정을 살펴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심각해요? 저들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요? 병원선을 포기하고 모두 대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병원선을 공격하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줄리아의 말에 브라이언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도 국제사회가 힘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각자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나 우리의 노력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브라이언의 말에 줄리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다시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지금 함내 모든 환자를 먼저 내보내세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헛되이 죽지 않도록 하고 구조원들 역시 마지막까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줄리아님, 아저씨 말이 맞아요. 우리 병원선의 위상은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위상은 이 병원선이 아니라 병원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선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역시 줄리아님답습니다. 줄리아가 강건한 표정으로 브라이언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전원 구조함에 실어 가까운 닐 아일랜드로 대피시키세요. 예, 줄리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은 줄리아의 명령을 받고 병원선의 모든 사람을 구조선에 나눠 싣고 얼마 없는 닐 아일랜드의 안전지대로 피신시켰다. 해리스의 전투함에 엄청난 공격을 받던 줄리아의 병원선은 점점 침몰해갔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이뤄낸 병원선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지만 줄리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선의 모든 환자와 의료진들이 무사한 것에 만족했다. 한편 줄리아의 병원선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폭발하며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은 해양 세력의 용병단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 중 누구 하나도 줄리아의 병원선에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이는 정작 병원선을 공격하고 있는 사채업자 카르텔의 병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번에 해적들에게 약탈당해서 바다에 내몰렸을 때 줄리아의 병원선 덕분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약도 저기에서 얻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누가 도와주는 거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줄리아의 병원선이 그냥 저렇게 돼도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우리의 병원선 하나도 못 지키게 된 거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줄리아의 병원선의 최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병원선을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 뒤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닐 아일랜드 위로 바닷속에서 5기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서둘러 발사된 5기의 미사일은 별다른 힘없이 각각 폭발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광경을 바라본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 병사들이 말했다. 저건 뭐지? 병사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시야에 5기씩 코모란트 드론 유닛들이 편대를 이룬
25기의 코모란트 드론 유닛들이 닐 아일랜드를 둘러싸고 있던 50여 척의 전투함을 상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함포나 미사일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에 결국 근거리까지 다가오면 기관총 등으로 격추해야 했지만 그 역시도 너무 빠른 스피드 때문에 격추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으악! 카라멜로의 코모란트다. 5기의 코모란트가 하나의 편대로 5무리의 코모란트 편대가 비행하며 무서운 속도로 각각 전투함들을 하나씩 공격해 나갔다. 코모란트의 집중 공격을 받은 폰티마가 병사들을 다그치며 말했다. 못들 하는 거야. 어서 반격해. 폰티마의 명령에 병사들은 무섭게 날아오는 코모란트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코모란트 드론 유닛을 맞추는 것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폰티마님. 이미 대부분의 전투함이 저들의 화력의 전투 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병사가 후퇴를 말하자 폰티마는 병사를 총으로 쏴버리고 말했다. 다른 놈들도 잘 봐라. 후퇴는 없다. 전부 모든 공격을 퍼보란 말이야. 폰티마의 행동을 본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강행했지만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다. 카라멜로 용병단의 코모란트의 위력을 실감한 폰티마는 병사들에게 몇 발의 총을 더 쏘아대며 위협적으로 응전을 지시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서둘러 작은 함선에 옮겨 타며 재빨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망쳤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그제야 다 쓰러져가는 자신들의 전투함을 포기하고 구명정을 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차피 저 코모란트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아. 맞아요. 괜히 대항해서 쓸데없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병사들의 말대로 코모란트는 병사들의 갖은 공격에도 정작 병사들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코모란트를 무서운 적으로 보기보다 자신들의 발목에 묶인 족쇄를 풀어주는 고마운 존재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카라멜로 호는 전쟁에서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카라멜로 호의 소나 분석실. 마치 게임을 하듯 책상에 발을 올리고 편한 자세로 앉아 코모란트 드론 유닛을 조종하며 로렐리아가 말했다. 프린츠님, 이번에 출격한 녀석들은 비살상 모드로 보냈어도 컨트롤 타워에서 다시 살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로렐리아의 말을 들은 프린츠는 살짝 놀라며 말했다. 로렐리아 아니야. 우리는 코모란트 드론 유닛을 비살상 모드로만 쓰기로 했잖아. 로렐리아는 프린츠를 살짝 떠보는 듯 말했다. 아니, 닐 아일랜드도 쑥대밭이 되고 줄리아의 병원선도 박살이 난 상황인데 우리도 한풀이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살상 범위를 몰살 모드 A로 공격해서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프린츠는 로렐리아의 말을 듣고 비웃듯 말했다. 그만.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로렐리아 너의 뜻대로 코모란트를 쓰지는 않을 거야. 프린츠의 이야기를 들은 로렐리아가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젠장. 또 안 말려드네, 쳇. 로렐리아가 컨트롤하는 코모란트는 이번에도 인명피해 없이 해리스 전투함 함대의 전투함만을 공격해 대부분의 병사는 구명정의 의지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폭침시킨 줄리아의 병원선이 없었기 때문에 폭발한 전투함들 사이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병사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깊은 밤이 되어서 카라멜로 호는 임무를 마치고 스노클 모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모란트가 비살상 모드로 작동되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바닷속에 빠져서 폭발하는 전투함 옆에서 표류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목전에 둔 것이었다. 카라멜로 호도 주변의 다른 용병단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닐 아일랜드를 둘러싼 해리스의 전투함들이 모두 사라지자 닐 아일랜드의 자신들이 병원선에서 피난 오기 위해서 썼던 구조함을 타고 위험한 전투함의 잔해들이 폭발하고 있는 바다 위를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으악, 살려줘.
자신들이 직접 폭발시킨 병원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병사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폭침시킨 병원선이 사라지면서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 병원선은 없었지만 줄리아의 병원선 사람들은 그동안의 수많은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다. 줄리아의 말대로 병원선은 그저 도구였을 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병원선에서 각자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해 온 사람들이었다. 줄리아의 병원선 사람들이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멀리에서 바라보던 다른 주변의 용병단의 사람들이 말했다. 저게 말이 돼? 방금까지 병원선을 공격해 침몰시킨 전투함의 병사들을 다시 병원선에서 피난 간 구조함들이 구조하고 있잖아. 진짜! 저게 줄리아의 병원선의 진짜 모습이구나. 스노클 모드로 카라멜로 호의 가판의 프린츠와 캐치머크, 토마스, 에밀리, 로렐리아가 나와 이 모습을 지켜봤다. 프린츠는 로렐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살상 모드를 쓰면 안 되는지 알겠지? 로렐리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한테만 그리 목숨을 거시는 줄 알았는데 줄리아님의 인류애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말을 멈칫하며 주춤하던 로렐리아가 말했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겠지만 그 정신만은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캐치머크가 로렐리아의 말을 듣고 말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삶 자체가 숭고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묵묵히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삶을 불사르는 사람들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신들의 편협한 잣대로만 그 숭고한 사람의 진심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모습이 가식적으로만 보이겠지. 로렐리아의 말에 토마스가 말했다. 그냥 부디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프린츠와 에밀리는 말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줄리아의 병원선은 사라졌지만 끝까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줄리아와 병원선 사람들의 모습을 본 모든 용병단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폐허가 되어버린 닐 아일랜드 임시 피난민 보호막사. 그나마 얼마 없던 건물들도 모두 해리스의 전투함에 무너져 내리고 겨우 정착해 삶을 영위하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무작정 절망에 빠져 삶을 구걸할 시간 따위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줄리아를 따라서 다친 사람을 돌보고 자신보다 더 나쁜 상황의 사람들을 돕느라 분주했다. 이들에게는 내일보다는 당장 지금을 살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닐 아일랜드 주변으로는 오늘 벌인 줄리아와 병원선 사람들의 사심 없는 선행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용병단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병원선을 공격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를 주위에서 방관한 사람들도, 또는 작은 전력이나마 용감하게 옳은 선택을 한 용병단의 사람들까지 모두 그저 같은 사람이었다. 거기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 있었다. 줄리아가 브라이언과 주변에 다친 병사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리아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결국 다친 사람들보다 줄리아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환자들을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상황을 주시하던 브라이언이 말했다. 줄리아님,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줄리아님께서 욕이라도 한바탕 해 주셔야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야기를 마친 줄리아가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위해 높은 단상 위에 올라섰다. 마침 이 모습을 프린츠 일행도 바라보고 있었다. 프린츠와 눈이 마주친 줄리아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여기에 오셨나요? 웅성. 줄리아의 말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속에 있던 캐치머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줄리아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캐치머크의 이야기를 들은 줄리아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한 번도 기적이라는 것을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기적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던 줄리아가 이어 말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기적을 보려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정의는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줄리아의 말에 모여있던 군중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줄리아님 말대로라면 죽을 게 뻔한데 저들에게 달려들기라도 했어야 한단 말입니까? 웅성, 웅성. 군중 중에 한 사람의 말에 줄리아가 말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죽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다 죽고 또 그들의 무리한 사채 이자를 갚다가 죽을 겁니다. 줄리아의 말에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줄리아가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와 같이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려고 현실을 눈감으면 결국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저들의 계략에 이용당하고 지금과 같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와 같은 삶을 또다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줄리아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단상 위에 서 있는 줄리아의 모습을 바라봤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줄리아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이어나갔다. 언제 또 이렇게 우리가 모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 또다시 우리의 20년, 30년을 노예 같은 삶으로 허비하시겠습니까? 줄리아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웅성. 말을 마친 줄리아는 다시 내려와 브라이언과 환자들을 진료하러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줄리아의 오빠인 프린츠에게로 향했다. 프린츠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돌아서며 말했다. 주저리 정의를 운운하며 함께 싸우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의 사체에 대항해 싸웁시다. 그리고 그 사체가 아들에게로 또다시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어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족쇄가 되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웁시다. 프린츠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말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프린츠의 말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 싸웁시다.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맞습니다. 이 지옥 같은 족쇄는 여기서 끊어냅시다.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지금 바로 갑시다. 줄리아와 프린츠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가는 프린츠 일행을 뒤따라 수탈당한 농민이 지주의 횡포에 못 이겨 봉기하듯이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복수를 위해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렇게 카라멜로 용병단을 중심으로 한 해양연합은 그 세력을 결집해서 나갔고 눈앞에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과의 최후의 일전이 놓여 있었다.